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법인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비영리 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게 되고 부가세 법인세법 이제 공익법인을 등록을 해서 기부금을 받는 것이 이제 최종 목적에 해당되는 게 이제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이제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 그 목적에 따라서 담당 부처 또는 담당 부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이제 뭐 스포츠를 한다든가 장애인을 한다든가 또는 노인 복지를 한다든가 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짚어서 명확하게 해야지 담당 부서에서 내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담당이라고 수능을 하면서 진행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제 흑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의뢰인께서 외국인을 국내에 들어와서 그 외국인이 돌봄도 하고 또 복지도 하고 또 케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목적 욕심을 많이 부리신 거죠. 그와 같은 목적 사업을 갖고 진행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 외국인은 노동자고 돌봄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그리고 부처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부서도 왜냐하면 담당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서로 다 다르게 되고 결국은 본인이 집중해서 그 업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의뢰인에게 거의 몇 달에 걸쳐서 뭐 부처고 부서고 굉장히 협의 과정을 많이 거쳤지만 이제 서울시에 같은 경우 그 외국인들을 이제 아이 돌봄이라든가 또는 그 부모님 돌봄 이런 목적으로 외국인을 취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취업이다 그러면 노동부고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교부도 관계되고 또 돌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관계되지만 정책 사업으로 담당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엄청 설득하느냐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분께서 윗사람 상급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좌초되어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에게 선택과 집중으로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저희는 그 목적을 다 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이제 포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영리 법인은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는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은데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서 등록을 할 때는 재단법인이라는 게 있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주말에 저에게 연락 주신 분의 경우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좀 혼돈하고 계셔서 이제 재단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자본금이 20-30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원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사단법인에 해당되고 자금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재단법인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렇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재단법인을 하시는 케이스는 이제 연배가 좀 높으시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도 높고 재산을 많이 모은 상태에서 본인도 뭔가 사회활동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때는 자기의 자금을 갖고 또는 부동산 또는 토지 뭐 이런 것을 재산으로서 이제 그 법인에게 기부해 갖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저에게 재단법인을 하겠다고 연락 주신 분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거죠. 여성이 젊은 여성이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재단법인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해서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혼돈해서 재단법인이라고 표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보편적 다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이 50여 명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원이 5명에서 7명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한 분 해서 이제 6명, 7명이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유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임원을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자금력도 있고 본인의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들을 임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을 할 때는 인감 증명하고 인감 도장을 이제 저에게 줘서 도장을 찍는다든가, 굉장히 도장을 찍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이제 도장을 찍을 때마다 만나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감 증명과 인감 도장을 찍는 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 심혈을 기울이고 까다로운 분이다. 그러면은 사실 비영리 법인을 그런 분을 포함해서 설립을 했을 경우에는 설립 당시에서도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정관 하나 개정할 때마다 도장을 받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와의 신뢰도가 높고 편안한 관계로서 언제고 인감이라든가 인감 증명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을 이제 임원으로 하시는 것이 편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데 법인 등록을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라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사실 이 문서 작업을 하고 이걸 일사불란하게 집중적으로 한다면 한두 달 만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와 같이 목적이나 정관이나 사업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냥 수필집 쓰듯이 감성적으로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이 정확하게 기재해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1년, 길게는 2,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앞서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 부분에 있어서 그것만 갖고도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법인 설립을 하면서 그런 거는 이제 최초로 주의를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편한 분들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장을 찍고 그분의 인감 도장을 확보하는 데까지만도, 인감 증명서를 확보하는 데만 해도 한두 달을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고 오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느냐? 그러면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신청서를 쓰면서 신청서 안에 많은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제출할 때 적어도 60-70페이지가 되는 양의 문서를 담당하는 부처 내지는 부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목적, 사업의 이제 적합성을 기재하는 목적, 또 그 목적에 의해서 부처나 부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관, 목적 조항에 맞게 이제 정관을 기재하고, 비영리법인 등록 매뉴얼에는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기본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고, 추진 일정, 소요 예산, 회원 총회 임원에 대해서 그리고 총회를 연 다음에 사진도 있어야 되고, 참석자 명단에 서명과 개인정보까지 기재하는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기재하셔야 되고, 예산의 수입 지출 적어도 3년간의 수입 지출 계획을 첨부해야 되고, 그와 같은 예산을 산출한 근거는 뭔지, 또 향후 계획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 및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되고, 또 임원과
그 대표 간의 특수관계가 부존재한다라는 것도 기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많은 서류인데 여기서 특히 목적에 대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정관 또 총회 회의록 이런 것을 기재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서류를 다 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했을 땐 지자체에 있어서도 서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서울과 주소지에 있는 구청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서가 양쪽을 오고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가 완료돼서 등록 필증이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행정사의 업무고 등록 필증이 나온 걸 갖고 법무사님한테 이제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무사님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거, 여기까지 해야지 비영리 법인이 완성이 되고, 이제 비영리 법인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법인에서 목적하는 것이 바로 공익법인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공익법인을 등록하는 이유는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기업체는 면세를 할 수 있고 절세를 할 수 있고, 그 법인은 기업체가 준 기부금을 갖고 경상비 지출 및 목적 사업을 운영하는데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비영리 법인을 등록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영리 법인 등록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공익법인을 등록을 해서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과 공익법인 등록은 세트 상품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업무의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영리 법인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